네, 지금까지 동적 계획법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적 계획법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 냅색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냅색 문제는 우리말로 이제 배낭 문제라고 그러죠. 배낭 문제. 냅색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일단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시죠? 비유가 좀 이상합니까? 원래 이 문제의 기원이 이렇게 도둑 문제였습니다. 도둑입니다. 도둑이라서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배낭이 있습니다. 배낭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도둑을 치려면 무슨 뭐 보따리 같은 거 들고 가야겠죠. 이제 이 도둑은 배낭을 들고 왔습니다. 이 배낭이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낭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집에 가면 물건이 많습니다. 보면 작지만 아주 가치가 높은 금반지도 있을 수 있고, 덩치는 크지만 별로 안 비싼 텔레비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비싼 텔레비전도 있지만, 또 뭐 중간 정도 되는 크기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다 치죠. 뭐가 있다고 할까요? 뭐 시계 같은 게 있다. 뭐 탁상시계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면 여러가지 크기도 다르고 이것들은 또 가치도 다 다릅니다. 금은 뭐 100만원짜리고 이것은 뭐 20만원짜리고 이거는 30만원짜리다. 뭐 이렇게 크기와 가치가 다 틀립니다. 이런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물건들 중에서 내가 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못 담고 어떤 물건들을 골라 담아야 가장 남는 장사를 했느냐,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냅색 문제입니다. 즉 물건이 있고요, 물건이 종류가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어떤 배낭의 크기일 수도 있고 뭐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죠. 배낭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을 의미하고요, 어퍼 바운드죠, 상한 제한을 말하고,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건을 선택해서 어떤 물건들을 얼마나 실어야 최대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쉽다고요? 네, 쉽죠.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냅색 문제도 여러 전산학자나 수학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냅색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고, 이것은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m이라는 값은, m이라는 수는 어떤 배낭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즉 아까 말했듯이 어퍼 바운드, 즉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제한이죠. wi라는 것은 I 물건의 무게 혹은 부피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제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PI라는 것은 어떤 I 물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W는 M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M과. 즉, 이 W가, 어떤, 물건의 무게, 아까 배낭의 무게가, 어떻게 부피라 그러면, 배낭의 부피 크기, 전체 크기가 있으니까, 이 물건에 하나 들어가면, 이것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물건을 넣어야겠죠. 이런 WM은 관계가 있고요. 물건의 가치가 있는데, 그리고 XI라는 것은 뭐냐면, I가 저 물건을 몇 개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XI라고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냅색 문제는 뭐냐면 X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은 물건을 어떤 것을 넣느냐는 거죠. 뭐 0개면 안 넣는 것이고 1개면 넣는 것이고 2개면 2개를 넣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에 물론 X를 하나가 아니라 물건이 N개가 있으면 X1부터 XN까지의 어떤 조합을 구하는 것이죠. 냅색 문제는 1부터 N까지, 즉 물건의 개수가 N이라 그러면요, 첫 번째 물건부터 M번째 부분까지, 그리고 제한은 M, 이런 M을 가지고 냅색을 푸는 것이죠. 푸는데 어떤 걸 푸느냐, 즉 뭐냐면 이 물건을 담았다면요, XI가 이제 물건을 담은 개수죠. 그래서 이 개수와 같이 PI를 곱한 것을 시그마 취한 것, 즉 이것이 바로 이득이죠. 이 이득을 맥시마이즈, 최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 WIXI는 뭐냐면 담은 물건의 무게입니다. 무게 혹은 부피인데요. 이것이 어떤 제한보다 작은, 어떤 제한보다 작으면서 가치를 최대화하는
이런 X의 조합을 구하는 것이 바로 냅색 문제다라는 얘기죠. 이 냅색 문제는 뭐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 화물선에 선주다 이거죠. 화물선이 있는데 화물선에 물건을 실어달라고, 물건을 실어서 어디로 옮겨달라고 여러 고객들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화물선을 한번 떠나면 저 멀리 간 다음에 한번 떠나면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한번 물건 싣고 가버리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가치가 있는 내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런 물건을 실어야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내 물건 실어주면 부피는 얼마인데 내 물건 실어주면 얼마 줄게. 어떤 사람은 부피는 얼마인데 내 물건 실으면 얼마 줄게. 이렇게 각각 무게와 무게와 부피와 가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고객을 선택해서 담아야 내가 최대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고객이 이렇게 모인다면 상당히 해피한 케이스죠.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고객을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화물선도 있고 뭐 창고일 수도 있고 창고가 있는데 어떤 고객의 물건을 담아야 내가 가장 이득을 취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응용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기도 하고 또 수학적으로 굉장히 흥미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연구됐죠. 냅색 문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 이제 네 가지로 이제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unbounded knapsack problem이라고 해서 물건이 있는데요. 각 종류별로 물건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이 물건을 훔쳐 들어가는데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도둑이 예를 들으니까 참 힘드네요. A라는 물건이 하여튼 뭐 이렇게 A, B라고 치고죠. 이렇게 A, B, C, D라는 5종류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무한대로 있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아주 많다 이거죠. 아주 많다. 그래서 내가 A를 100개를 채도 되고 C를 100개를 채도 되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물건이 무한대로 존재할 때 이것을 unbounded knapsack problem을 그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 수 있는 knapsack 프로그램이 바로 이 unbounded knapsack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물론 bounded knapsack 프로그램도 풀 수 있습니다. bounded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물건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즉 A가 뭐 3개 있고 B는 2개 있고 C는 4개 있고 이렇게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A를 100개를 담고 싶지만 A가 제일 가치가 좋다. 가치가 높다. 그래서 A를 굉장히 많이 담고 싶지만 그렇게 담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개만 담고 나머지를 또 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bounded knapsack problem이라고 그러죠. 제로원 knapsack problem인데 이것도 모든 종류의 물건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얘기입니다. A라는 물건도 하나밖에 없고 B라는 물건도 하나밖에 없고 C, D, E 다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이것은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죠.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로원 knapsack problem은 모든 종류의 물건이 하나밖에 없을 때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프랙셔널은 뭐냐면 물건을 쪼개서 가져갈 수 있을 때, 즉 물건이 한 개, 2개 이렇게 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금가루다. 금가루가 이만큼 있고 은가루가 이만큼 있고 구리가루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가루니까 내가 필요만큼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물건을 쪼개서 취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0.3개 이렇게 취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을 fractional knapsack proble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그리드 메서드라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이게 가장 쉬운 문제 되죠. fractional knapsack problem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unbounded knapsack problem을 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동적 프로그래밍 로 풀 수 있는 문제냐, 물론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겠죠. 보려면 옵티멀 하느냐 이런 것을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유도해야 되죠. 서버 프로그램을 정의한 다음에 점화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점화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 일단 물건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물건은 A, B, C, D, E 5가지의 물건이 있고 각각의 무게가 있는데 3, 뭐 3kg을 보면 되겠죠. 3kg, 4kg, 7kg, 8kg, 9kg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치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할까요? 4만원, 5만원, 10만원, 11만원, 13만원 이렇게 각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물건의 속성은 무게와 가치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무게와 가치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nbounded knapsack 문제라고 가져가죠. 즉 뭐냐면 이 물건 각각은 개수가 무한정 많이 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채할 수 있다. 물론 무게 제한 내에 쓰죠. 그래서 무게 제한을 17이라고 일단 두죠. 17이라고 두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넷스 프로그램에서 문제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n 크기 제한이 있다면 n보다 작은 크기의 변항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서브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1부터 이렇게 n개까지 n개의 물건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n-1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n-2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물건이 한 개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되겠죠. 즉, 두 가지 차원으로 서브 문제가 정의됩니다. 즉, 배낭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그리고 물건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서브 프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물건을 A 물건이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만 있다고 일단 가정해보죠. 물건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배낭의 크기는 3, 4, 5, 6, 7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물론 3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A라는 물건이 3이기 때문에 3 이하는 하나도 못 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낭이 내가 2kg밖에 못 든다면 물건 하나도 못 들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3 이상이라고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A 물건만 있다면 굉장히 쉽겠죠. 문제는 즉 배낭 크기가 3이라면 A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치는 4만원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배낭 크기가 4라면 A를 넣고 하나가 B죠. 1만큼 빕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만큼에 대해서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레셔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만큼 비게 되는 것이고 배낭 크기가 5라도 역시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A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 가치는 역시 4입니다. 근데 배낭 크기가 6이 되면요. 6이 되면 뭡니까? A를 두 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는 8이 되고 물건은 AA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7일 때도 마찬가지로 AA 되고 하나가 비게 되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A 물건 하나만 있다면 이렇게 쉽습니다. 문제가 아주 트리비얼하죠. 그런데 물건이 두 개가 있다. A하고 B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3일 때는 배낭이 3일 때는 가치는 지금 A 물건 하나만 들어가고 가치는 4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낭이 4일 때를 보면요. 이 4일 때를 보면 배낭이 4일 때를 보면 뭡니까? 그게 4일 때 보면 A 물건을 넣는 것보다는 B 물건이 뭡니까? B 물건이 가치가 5거든요. 즉 A도 넣을 수 있고 B도 넣을 수 있는데 둘 다는 못 넣고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가치가 높은 B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물건이 B로 바뀌게 되죠. 배낭이 크기가 4일 때. 이럴 때 과연 B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오죠. 즉 A 물건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이때 4에 대해서 무게가 즉 이것에 이제 가치가 즉 A 물건이 있다면 가치는 4였습니다. 그렇죠? 가치가 4였는데 뭡니까? A 물건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죠? A 물건이 없다고가 아니라 나의 무게, 즉 B 물건에 지금 새로 나온 B 물건이죠. B 물건의 무게를 뺍니다. 무게를 빼죠. 그래서
B 무게를 빼면 0이 되죠. 0이 되는데 0일 때 0에다가 나의 B 무게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죠? 5가 되죠. 그래서 즉 뭐냐면 즉 방금 내가 이거죠. 내가 지금 새로 추가된 물건이죠. B가 새로 추가된 물건을 빼고 배낭에 즉 이 현재 있는 무게에서 빼고요. 이제 배낭의 무게에서 이것을 빼고 이제 들어있던 물건을 빼고 내 새로운 물건을 넣었을 때 어느 게 더 가치가 크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좀 이 식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식을 먼저 보면 FJY라고 있는데 이걸 정의를 해보면요. J라는 것은 뭐냐면 J라는 것은 물건의 개수입니다. 즉 FJ, F1Y는 뭐냐면 물건이 한 개일 때, 즉 A 물건만 있을 때, F2는 물건이 두 개 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J까지의 물건을 선택해서 이 Y라는 것은 배낭의 크기입니다. 즉 제한 M이죠. 그래서 M도 계속 증가하니까 Y 크기 배낭되는 F 이 결과가 뭐냐면 이 함수의 결과가 optimal solution, 즉 최적화가 된다는 얘기죠. 즉 가치가 되겠죠.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리턴된 결과가 어떤 max profit이다 이렇게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FJY가 뭐냐라는 것인데 이 식을 보면요. 지금 이 F2의 4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뭘 넣을 것이냐 F2의 4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물건 한 개만 있을 때 즉 F1의 4하고 그죠? 물건 한 개 있을 때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한 개 있을 때의 가치 저기 배낭 크기 즉 4죠. 4에서 지금 나의 무게 빼면 뭡니까? 4를 빼면 제로죠. 그래서 F1의 제로에다가 B 물건의 profit B 물건의 profit이 뭡니까? 5죠. 5죠. 그래서 5를 넣는 거. 이거하고의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B 물건이 F1의 4는 얼마냐면 4입니다. 4인데 이거보다는 B 물건 넣는 것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F2의 4는 B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됩니까?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이제 이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야. 이 상황부터 먼저 볼까요? 5에서 6을 변했을 때를 봅시다. 5에서 6을 변했을 때. 보면 이제, 5일 때까지는, B가 최적입니다. 그런데, 5를 먼저 볼까요? 5를 보면요. 5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 F1의 5는 뭡니까? F1의 5는 가치가 4입니다. 4고, 그리고 F1의 5에서 물건, 뭡니까? 물건 B를 빼면, 즉, B를, 5에서 물건 B를 빼면 1이 남죠. 그죠? 1이 남죠. 그러니까, 이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물건을 안 넣고, 1에 대해서, 이 물건의 값은 즉 이 1, 즉 이게 제한이 1일 때는 아무것도 못 넣죠. 그래서 0입니다. 프로핏은 그래서 5가 돼서 역시 똑같이 B고요. 6일 때를 보면요. 여기서 싹 바뀌게 되는데 6일 때는 이제 보면 A 물건을 두 개 넣으면 가치가 8이고 B 물건을 하나밖에 못 넣으니까 가치가 5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즉 F1의 6은 8입니다. 그렇죠? 예. F1의 6은 8인데, F1의 6은 8이고, 이건가 8하고, 그 다음에, F1의,
즉 6에서 지금 B 물건 4, 그죠? 4를 빼서 거기서 이제 배낭이 2죠. 그 배낭 크기 2일 때는 가치가 빵입니다. 빵에다가 나의 물건 하나, 내 물건 하나 지금 넣은 것이죠. 이 넣은 것을 선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오기 때문에 이쪽이 큽니다. 즉 뭐냐면 A만 넣었을 때 하고 B를 넣었을 때 하고 어느 게 더 크냐, 이 얘기죠. 그래서 A만 넣었을 때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A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 상황으로 이제 배낭 크기가 7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이 됐을 때는 7이 됐을 때는 즉 fj-1y 이것은 얼마냐면 f1의 7은 얼마냐면 8입니다. 가치가 8인데 a만 들어갔을 때는 8의 가치를 챙길 수 있는데 b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즉 8의 가치에다가 그러니까 내 물건을 이제 b를 넣어보겠다는 얘기죠. b를 넣어보겠다는 것은 지금 일단 내 물건 넣는 것이니까요. 내 물건 넣을 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7에다가 내 물건 넣을 공간 4를 빼가지고 F3을 구합니다. F1, 3을 구하면 그러니까 B를 넣고 나머지 그전에 있던 물건이 이 배낭 무게 있죠. 이것이 얼마냐면 3이 얼마냐면 물건 A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가치가 4였습니다. 그죠? 가치가 4였고 이거하고 즉 뭡니까? 이 새로 들어온 물건을 들어갈 만큼 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B의 무게를 빼고, 즉 4를 빼고, 이 4를 빼고 나면, 이 3인 배낭에서의 최저값은, 즉 옵티멀 솔루션은 A만 들어있는 경우니까, 그렇죠? A만 들어있는 경우니까, 이때 가치는 4가 됩니다. 가치는 4가 되고, 여기다가 새로운 B 물건을 넣으면, 가치가 5가 됩니다. 그래서, 9가 되죠. 8하고 9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느냐, 즉 A만 넣을 때가 더 크느냐, B도 넣었을 때가 더 크느냐, 이걸 봐서 큰 것을 선택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화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전에 물건 종류가 하나가 있을 때의 최저값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하나 넣으려면 그 배낭에서 이 B 물건만큼을 넣으려면 이만큼을 빼가지고 이 나머지 배낭 크기에서의 최저값 있죠. 옵티멀 솔루션에다가 이 B 물건을 넣었을 때의 가치를 더해서 새로 구해지겠죠. 이것과 그전과 비교해서 더 큰 것을 구한다는 얘기죠. 좀 말이 복잡하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점화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낭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17까지 이제 구한다고 했으니까 M은 17까지 17kg에 제한이 있다고 했을 때 3부터 17까지 쭉 쓸 수 있고, 물건도 A만 들어갔을 때, 요 두 번째는 AB만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ABC가 들어갔을 때, ABCD가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ABCDE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서 했듯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즉, 배낭 크기 15일 때, 즉, 뭡니까? A만 냈을 때는, 배낭 크기 15일 때, 코스트가 가치입니다. 가치가, 20이면, 됩니다. 22입니다. 20. 그런데, B라는 물건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가치가. 즉, 그러면 무게가, B를 물을 넣으려면, 비어있는 게, 즉, 배낭의 물건의 무게가 11kg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4kg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kg 때의 최적 코스트가 얼마냐면 12입니다. 12. 12에다가, 그죠? 12에다가, 뭡니까? A의 가치, 얼마입니까? B의 가치죠, 참. B의 가치가 얼마냐면, 5가 되죠. 17이 되죠. 그러니까 17. B를 넣었을 때 가치가 1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이 크냐, 17이 크냐를 비교해보니까 20이 크기 때문에 B를 안 넣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20이 크냐, 17이 크냐를 비교해보니까 20이 크기 때문에 B를 안 넣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20이 크기 때문에 B를 안 넣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20이 크기 때문에 B를 안 넣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B를 넣는 경우를 보면, 이 경우 되겠죠. 이 경우를 보면, 배낭이, 제한이 13이고, 이때 A가 넣었을 때는 16이 같이 해야 되는데, 13에다가, 13 크기 배낭에다가, B를 넣으려면, 9kg의 배낭에다가 B를 넣어야겠죠. 즉, 9kg만 채우고 나머지 4kg를 B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9kg짜리 배낭일 때 최적 솔루션은 12입니다. 그죠? 12이기 때문에 12에다가 배낭 B에 같이 17을 더하면 A가 넣는 것보다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B를 넣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A, B일 때, C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죠. C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C일 때 예를 들어보면 이때 이 베스트라는 값은 코스트라는 것은 이제 가치를 나타내고요. 현재까지 최적 가치고, 베스트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넣은 물건을 말합니다. 가장 최근에 넣은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A가 가장 최근에 넣은 물건인데 이때 C로 바뀐 것이죠. 보시면 이 경우를 보면요, 요까지가 이제 AB 무게를 넣었을 때죠. 그래서 AB 무게를 넣었을 때 가치가 17이 됐는데, 요번에 C 무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C 물건이 무게가 7입니다. 그래서 7이면, AB 무게를 넣었을 때 10의 최적, 10의 최적, 13이죠. 즉, 13에, 죄송합니다. 다시요. 13kg의 배낭에 대해서니까요, 가치가 17인데, 무게가 7이기 때문에 13에서 7을 빼면 얼마입니까? 6이 되죠. 예. 즉 6의 최저값이 8입니다. 6의 최저값이 8이기 때문에 8에다가 C의 가치 10을 더하면 18이 되죠. 그래서 18이 더 크기 때문에 C를 넣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C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뭡니까? 코스트 Y하고, 그렇죠? 어떤 코스트 Y.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을, 두 번째 무게에 대해서 또 계산하고, 그러니까 요 코스트 베스트가 여러 개 써있지만, 실제로는 한 배열에 대해서 업데이트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전 값을 계속 엎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트 Y와 코스트에다가, Y에다가 배낭 무게에다가 배낭의 제한에다가 내 물건만큼 뺀 것의 어떤 최적 비용에다가 나의 프로핏을 더해서 더 큰 것을 선택해서 만약에 더 크다면 이것을 방금 J로 베스트를 바꿔주는 것이죠. 베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안 바뀌면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면 과연 이렇게 표를 보고 어떻게 결과를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17일 때, 17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배낭의 제한인데, 17일 때, 가장 최근에 들어간, 이 물건이 뭡니까? C입니다. 그래서, C가 일단,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C 물건을, 빼고 나면요, C 물건의 무게가 얼마냐면, 무려 7kg입니다. 그래서 7kg 빼고 나면 10kg입니다. 그래서, 10kg일 때에, 최적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 또 C네요. 그래서 물건 C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물건에서 물건 배낭 무게가 10이니까 또 무게 7을 빼면 3이 됩니다. 3으로 가면 이때의 최적 솔루션은 A가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A, 즉 CCA를 넣으면 가장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 가치는 얼마요? 24가 된다는 얘기죠. 24가 된다. 이렇게 테이블 방식으로 넷색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짧아가지고 이거 충분히 스며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차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화식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화식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색 다이나믹이라고 제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넷색 다이나믹이라고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이 함수는 인자가 좀 많겠죠.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아까 속성이 웨이트가 있고 무게가 있고 프로핏이 있죠. 그래서
웨이트 배열, 프라피스 배열을 넣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이라는 배열을 넣고, 이게 이제 물건의 이름이고요. 이 n은 물건의 개수입니다. 이 배열의 크게 되겠죠. 그리고 m은 배낭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코스트와 베스트 배열을 코스트 베스트 배열은 이 어딥니까? 이 배낭의 크기만큼 가는 것이죠. 그래서 m 더하기 1만큼 잡아놓고 일단 이 값들을 다 마이너스 1로 초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J는 0부터 n까지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처음에 A만 넣었을 때, 그 다음에 AB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ABC를 넣었을 때, 즉 C를 더 넣어봤을 때 이렇게 증가시켜본다는 얘기고요. Y는 1부터 n까지 간다는 얘기는 배낭의 크기를 계속 증가시키고 가벼우면서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Y가 어떤 J분째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J보다 클 때 비교를 해봅니다. 즉 코스트 Y 이전 값에 즉 이전 테이블에서 즉 새로 들어온 J 아이템을 안 넣었을 때의 제작 비용과 J분째 물건을 넣을 스페이스를 만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J분째 물건을 넣으려면 이만큼 빼겠죠. 드러내겠죠. 배낭에서 드러낸 그것의 코스트에다가 PJ 즉 새로 넣을 물건의 프라핏을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더 크다면, 그죠? 이쪽이 새로 넣는 게 더 크다면 코스트 Y를 바꿔주고요. 이거로 그리고 베스트 Y를 J로 해서 오늘 새로 넣은 물건이 J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루프를 이중 루프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게 되면 아까 봤던 요 마지막 배열이 구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배열이 코스트 베스트 구해지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구해지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출력하면 되겠습니까? 결과는 일단 제일 끝에 거 출력하고 이 무게를 빼고 그걸 또 출력하고 또 이 무게를 빼고 또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Y의 이름을 출력하고 또 베스트 Y의 무게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소스 코드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스트와 베스트를 이용해서 이게 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냐? 그렇죠. 일단 문제는 점화식 형태입니다. 그죠? 이 큰 문제가 작은 문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옵티멀 원칙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짰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했습니다. 테이블을 이용했는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즉 어딥니까? 물건이 하나밖에 없고 배낭도 3kg일 때부터 계속 이 테이블을 쌓아왔죠. 그렇죠? 테이블을 계속 쌓아오면서 즉 바텀 업 위로 올라가면서 그 쌓음 올리면서 결국 해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넵센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넵센 문제는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죠.